안녕하십니까. 팀 알트단에서 아이소프트 기업 분석 발표를 맡게 된 여경탁이라고 합니다. 아이소프트 현재 주가 3,625원, 목표 주가 4,541원, 상승 여력 25%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미인.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이 단어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미인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일컫는 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미인이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한 매력이 있는 주식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미인은 한 가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바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미인의 기준 또한 똑같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본 리서치팀이 주목한 2019년의 미인 기업은 바로 아이소프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적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큰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로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최저임금의 경우 17년도에 비해 19년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인건비 수준이 무려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짧은 적응기로 인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힌 기업이 무려 54%에 육박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와 줄어든 근무 시간으로 인해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또한 큰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고령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은 생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인 기업으로 떠오른 아이소프트,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원적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는 다시 원적 지역, 원적 제어, 원적 회의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고 동사는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적 지원 분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노트북이 고장났을 때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원적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서 수리를 받아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활용되는 게 바로 원적 지원 분야의 리모트 콜입니다. 리모트 콜은 주로 기업의 고객센터와 서비스 센터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기업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적 제어 분야입니다. 원적 제어 분야의 리모트 뷰는 재택근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도입할 때 정보 유출의 우려와 업무 진행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리모트 뷰를 활용하여 회사 컴퓨터를 원적 제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회사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리모트 뷰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활용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각각의 공정을 원적 제어할 때 동사의 프로그램이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원적 회의 분야입니다. 동사의 리모트 미팅은 별도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을 통한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하며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출장,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저감시켜주게 도와줍니다. 추가적으로 모바일 화면 녹화에 사용되는 모비즌 제품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품들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자면 리모트 콜 제품군이 75%, 리모트 뷰가 1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 중 45%는 국내에서 55%는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 매출 중 98%는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인식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클라우드 방식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방식의 경우 연, 월 정액제를 활용하고 월별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초기 설치비가 필요 없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솔루션 방식이 있습니다. 솔루션 방식은 기업의 규모, 특성에 따라 그 비용이 천차만별로 나뉘는 견적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도입 시 높은 매출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 업데이트 시 낮은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솔루션 방식은 기업 자체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이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동사의 재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사는 2015년도에 큰 폭의 영업 손실을 공부했습니다. 본 리서치팀은 이 원인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로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15년도 엔화가 최저점을 찍음에 따라 동사의 일본향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동사는 15년도 게임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당시 판관비가 크게 늘었고 대표적으로 급여 부분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사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사는 내수, 수출, 모든 분야에서 매출을 꾸준히 상승시켜 왔습니다. 둘째, 동사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주던 자회사들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동사는 또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유동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4개년 동안 무려 700%가 넘는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부채비율 또한 10% 안팎의 수치를 준수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국내 원격 제어 지원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사로는 코이노, 아란타, 팀뷰어가 있으나 회사 간의 규모와 매출 차이가 매우 커 사실상의 독점 시장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원격 시장의 규모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1년 140억 원에 이를 거라 추산하였습니다. 동사는 일본 원격 지원 제어 시장에서도 각각 1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1위의 수치는 2위인 기업과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일본의 원격 산업 규모 또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1년도 361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 앤 리스크입니다. 투자 포인트 1. 정부와 함께해요. 리모트뷰. 앞서 설명드렸듯 리모트뷰는 재택근무와 스마트 팩토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택근무의 경우 국내 재택근무 이용률은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재택근무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고 그중 정보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2가지 정책을 실행하며 기업을 도왔는데요. 첫째,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입니다. 정부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한도의 비용을 지원해주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재택근무를 채택한 기업에 한해 근로자 수에 비례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17년도 이후에 이러한 2가지 정책의 시행은 기존 8%에 불과하던 증가율을 13%로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그 단계가 5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동사의 프로그램은 3단계 이상의 기술 수준부터 사용되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3단계 수준에 도달한 기업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향후 1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 산업인 만큼 정부는 이를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299억을 투자하여 9개 정책을 실행하였고 구체적으로 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부 정책의 힘을 잇는 국내 원격 제어 시장의 성장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리모트뷰 매출의 크나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2. 원격 지원의 절대강사 리모트콜. 동사는 원격 지원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국내의 경쟁사를 이러한 원인으로 본 리서치팀은 3가지 원인을 파악하였는데요. 첫째, 동사는 타사와 달리 모든 PC 및 모바일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사는 별도적인 엔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와 높은 시스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동사는 경쟁사에 비해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은 R&D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격차를 계속해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은 알서포트가 국내 경쟁사 대비해 2배 많은 고객과 20배 많은 매출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다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일본 원격 지원 시장에서도 1위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일본 최대 고객인 NTT 도코모와의 관계에 기반합니다. NTT 도코모는 일본 최대의 통신사로 동사의 리모트 콜을 통한 원격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2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NTT 도코모는 동사의 기술력을 높이사 2012년 150억 원을 투자하며 동사의 차대 주주로서 올라섰고 이는 동사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기대되는 요인입니다. 또한 동사는 오렌지원, 오츠카 등의 다양한 일본 내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판매처를 다분화하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존에 익숙한 상품을 그대로 사용하려 하는 잠금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산업입니다. 이러한 잠금 효과는 기존의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던 알소프트웨어를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 포인트 3. 일본을 도와줘 텔레워크.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은 생산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력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텔레워크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텔레워크란 일본 내에서 원격 근무를 이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은 텔레워크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의 향상과 유연한 인재의 채용을 통해서 기업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육아 및 간병에 의한 퇴직 방지를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또 하나의 이유에 의해서 텔레워크를 강력하게 주장 중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입니다. 도쿄는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도시로 극심한 교통난을 호소하는 도시입니다. 이에 정부는 텔레워크의 도입을 통해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실제로 7월 24일을 텔레워크 데이로 지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텔레워크 데이 때는 900개의 기업과 6만 명의 직원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의 주요 대기업인 도요타, 혼다는 구체적인 텔레워크 시행 계획을 보여주며 이를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본 내 텔레워크 도입률의 꾸준한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은 20년까지 텔레워크가 35% 도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본 텔레워크의 정착에 따른 일본 원격 제어 시장의 성장은 동사의 일본 환율 조정 리모트비 매출액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 1. 한일 무역 분쟁.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음에 따라 무역 분쟁 또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리서치팀은 일본양 매출이 높은 한국 기업이 두 가지의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 판단했는데요. 이는 불매 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일본 정부의 규제 확장에 따른 판매 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이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사는 기업에게 주로 판매가 일어나는 B2B 영업 방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소비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불매 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둘째, 동사의 일본 매출 최대 고객은 NTT 도코모인데, 앞서 설명드렸듯 NTT 도코모는 동사의 2대 주주로 해당 부분 매출액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일본 정부의 규제 정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수출품에 관련한 규제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수입품인 동사의 제품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 리스크 2. 환영. 동사의 18년도 현재 수출 매출액의 60%는 자산 운용사를 통해 환해지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40%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환위험이 입증된 상황입니다. 본 리서치팀은 다양한 글로벌적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엔화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향후 엔화는 계속 상승하여 고점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다시 안정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예측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적인 경기 침체 위기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하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고, 환율은 이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의 금리 인하 정책의 확정이 급격한 엔화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둘째,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까지 미국이 평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한일 양국의 경제적 지리적 연관성을 생각해 봤을 때 한일 무역 분쟁이 초장기화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적 리스크의 감소는 엔화의 안정값으로 돌아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판단하였고, 그 적정한 엔화의 값은 근 3개년 엔화의 중간값인 1,009원 수준이 될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는 본 리서치팀은 밸류에이션 하기 앞서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DCF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됨에 따라 가치적인 객관성과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치 평가 방법의 경우 동사는 일본과 한국에서 거의 독점적인 수준의 1위 기업이므로 피어그룹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서 제무에서 보여드렸듯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PER이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적정 퍼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따라 본 리서치팀은 자본을 통하여 자녀 이익을 구하고, 이 자녀 이익을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가치평가가 가능한 림밸류에이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출 추정 부분입니다. 본 리서치팀은 4개의 제품군별로 나눠 매출을 추정하였고, 그중 비중이 높은 리모트 콜과 리모트 뷰에 한해서는 국내와 수출로 2가지로 추가적으로 나뉘어 매출을 분석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 인식 방식은 클라우드 방식과 솔루션 방식이 있는데, 클라우드 방식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솔루션 방식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편차가 너무나 커 피해 추정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산업에 속한 성장세와 판매량의 단계에 기인한 추의 성장성에 집중한 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한 위험의 경우 동사가 장기적으로 추산한 안정치인 1,009원과 18년도 환율에 준공하신 1,002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환 상승 효과는 보수적인 산출을 위해서 평가에 제하고 밸류에이션을 하였습니다. 국내 리모트 콜의 경우 먼저 리모트 콜의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성장에 기반을 둔 매출 추정을 하였습니다. 국내 리모트 콜은 매출의 성장률과 4년 동안의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4%의 성장률을 주게 되었고, 수출 리모트 콜의 경우는 16년도, 17년도 일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아닌 8%, 18년도에 어느 정도 안정된 성장률인 4%의 성장률을 주어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리모트 뷰의 경우 앞서 포인트에서 설명드린 재택근무 시장과 원격 근무 시장의 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2%의 성장률을 부여하였고, 수출 리모트 뷰의 경우 연도별 총구성이 밝힌 연도별 텔레워크 도입률에 따른 각기 다른 성장률을 곱하여 매출액을 추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비진 제품의 경우 18년도부터 유료 어플이 유료화로 통한 수익 강화를 이루어냈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를 파악해서 21.7%의 성장률을 주게 되었고, 다음으로 리모트 미팅의 경우 리모트 미팅 또한 18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기저효과와 해당 산업이 속한 클라우드 화상회의 시장의 성장률, 그리고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25.9%의 성장률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정입니다. 먼저 영업비용과 금융비용, 기타비용 모두 5개년치 평균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였지만, 금융비용 중 이자 비용의 경우 19년도 1분기 금융 리스크 부채 대비 이자 비용을 추산한 비용을 따로 추산하여 정밀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비용의 경우 5개년 동안의 유효 법인세율을 분석해 이를 통한 법인세 산출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동사의 평균 배당 성향인 10.4%를 제외해 이익이익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ROE와 자기자본, 자녀이익을 모두 구하고 4.86%의 자기자본 비용과 보수적인 산정을 위해 안정적인 0%의 연구 성장률을 적용하여 목표 주가 4,541원, 현재 주가 3,625원, 상승률은 25%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합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분들이 많이 잘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쭤볼 거는 리밸류에이션 할 때 자기자본 비용 자체가 현재가 4%대인데, 이 4%대의 자기자본 비용 자체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추가적으로 자기자본 비용이 어떻게 도출되었나를 살펴드리면, 우선 무이연 수익률은 고체 3년물을 통해서 1.5%를 구하였고, 이제 ERM 같은 경우는 코스닥 10년 평균 수익률 5.6%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평균 수익률 대비 이제 알서포트의 매출 수익률을 통해 베타를 산출하여서 0.81 값을 얻어서 이제 총 자기자본 비율 4.86%를 구하였는데,
이 4.86%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이 CAPM 모형을 활용해서 적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관리분들이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과거 주가 추이를 좀 봤는데 19년 5월에 한번 이렇게 급등했던 저기가 5,000원대까지, 14년 3월도 5,000원을 돌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이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그 19년 5월이랑 14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일단 19년도 5월에는 지금 19년도 5월 중순쯤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라 그 알서푸드가 1분기 실적이 전기 대비 매우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4년은 동사가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23년에 이제 매출, 영업 수익이 340억까지 정도로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340억이면은 추가로 성장할 여지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사실 뭐 기업이 이미 뭐 성장 단계, 매출리티 단계에 들어갔다면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다면은 연구 성장률 0%에 적용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340억 정도 매출에서 그 이후로 성장률이 없다고 가정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수적이라고 본 거에. 저희가 0%를 산정했던 근거로는 우선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론에 따른 스펙 합병 시 연구 성장률 사례를 우선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선 탑2로 기록된 게 1%와 0%였는데 1%는 전체 비중에서 한 65% 정도를 사용했고 0%는 한 35%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산정 이외에도 그 0%를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독점적인 위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독점적인 위치로 인해서 독점적인 위치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보수적인 산출을 위해서 0%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미 저희가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약간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시장의 성장성 자체를 독점적인 지위라는 걸 활용해서 거의 우리가 모든 메리트를 가져오고 있다. 약간 이런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1% 물론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1%랑 0%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0%의 성장률을 고려하는데 조금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알서포트를 이제 선택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대방 종목들 중에 필터링도 했을 거고 이렇게 종목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었으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저희가 기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회의 기간과 거의 이걸 준비하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써도 됐다고 했을 만큼은 정말 많은 분석과 생각을 하였는데요. 먼저 저희가 가장 처음에 주목을 했던 이유는 저희는 이제 사실 이 미인주라는 개념보다 먼저 가장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최근이 좀 변화가 되게 달변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5G라던가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시즌이 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난 시즌인데 이런 시즌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 있을 거다라는 큰 모멘텀을 가지고 먼저 기업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와 여러 가지 상황적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서 각각의 제품군을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해 가장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매출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은 곳으로 알서푸드를 생각했기 때문에 알서푸드를 그 중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자기자본병의 적정성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또 부채비율가 제일 분량이 낮고 그 부분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좀 약간 이제 직감적으로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머릿속에 직감에 의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근데 논의가 되셨는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아까 성장률 이제 얘기 듣다 갑자기 떠올라서
일단 내수 수출 부분을 4% 성장 가정을 하시고 그거를 GDP에 온라인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뭐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일단 넣어보면 나온 거고 애초에 그런 변수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GDP를 고르신 이유. 일단 리모트콜 매출 자체가 지금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매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리모트콜 산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안정성에 대한 지표를 찾던 중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지표가 GDP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상관관계를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와서 GDP 성장률을 사용했고 또 19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년도 그 GDP 성장률을 반영하여서 4%의 성장률을 추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인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저는 이제 이 산업의 약간 폭발적인 성장성은 원적 제어 분야에 있다고 보고요. 이제 원적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도 높은 수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제가 원적 지원 서비스를 예시로 들었는데 삼성 원적 지원 서비스 예시 들었는데 이게 되게 옛날부터 되게 있던 서비스인 거를 이용해 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원적 지원 분야 같은 경우는 국내에 도입된 지가 어느 정도 꽤 돼서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였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성장 요인의 촉매적인 요인에 따른 성장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경제의 상승률에 따른 그런 상관관계를 적용한 게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분 더 질문해 주시고 이제 관객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가지고요. 이거 제가 미리 이제 레포트 주신 거 읽어봤을 때 밸류에이션 쪽 관련해서 DCF의 경우 림에 비해 추가로 과정할 요소가 많아서 좀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림을 선택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밸류에이션 쪽에 대해서 이해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은 DCF를 하게 됐을 때 추가로 과정해야 될 게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DCF 비교해서 림 모델이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림 모델에 비해서 DCF가 우선 추가적으로 과정될 요소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캠펙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한 비율이 너무 적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나타나서 우선은 림 방법을 사용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순운전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운전자본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캠펙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여서 저는 림 방법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게 순운전 자본은 크게 고려할 게 특별할 게 없고 캠펙스도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로 별로 가정해야 될 게 없는 건데 굳이 DCF 안 하고 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DCF의 가정의 경우는 이제 캠펙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림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림을 우선 DCF보다 더 사용하였다는 이유로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캠펙스 부분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기업 최근 3년 캠펙스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이제 이거를 고려했을 때 처음에 DCF를 했다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서 림으로 돌린 상황이었는데 그때 림을 했을 때 심사위원 말씀대로 이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가정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봐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저희는 이거를 DCF 핵심으로 보아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산이 안 되고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면은 차라리 다른 방식의 밸류에이션이 좀 더 효과성이 높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물론 지시 아직 부족하겠지만 좀 찾아봤을 때 이런 부분의 추정을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고 이제 저희가 찾아보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논리를 댈 수 없으면은 차라리 림 밸류에이션이
민 밸류에이션을 활용한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본 리서치팀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서포트 팀에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판매 방식을 보면 클라우드 방식이 있고 솔루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방식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을 하고 요금을 이제 연월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 방식은 대기업이 주로 사용을 하고 기초 초반에 구축할 때 대출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를 봤을 때 대기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주로 매출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만큼의 성장성은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로 매출 방식이 중소기업이 더 많은지 아니면 대기업 솔루션 방식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단 과거에는 클라우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판매 방식 중에 솔루션 방식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제가 아까 삼성전자 예시를 들었을 때 되게 예전부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솔루션 방식만 존재했기 때문에 대기업들 위주에 도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에서 주로 활용해본 경험이 있지,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에서 활용해본 경험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 원격 지원 분야를 보자면 클라우드랑 솔루션 매출이 점점 이제 차이를 보이다가 현재 최근에 저희가 IR한테 문의한 결과로는 거의 5대5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솔루션 부분은 약간 사양 산업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클라우드 부분에서만 추가적인 매출 기대가 가능한 거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IR의 말을 빌려보자면은 이제 솔루션 방식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론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양 산업이 될 수가 없는 산업인 게, 이 솔루션 방식은 각 기업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게 됩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설계가 따로 들어가서 이 자체 서버에다가 깔아주는, 보안을 위해서 깔아주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클라우드가 보안성이나 안전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솔루션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기업들은 꾸준히 솔루션 방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클라우드 방식은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진입 장벽을 낮췄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나 관공서, 대학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리서치팀은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여기 가장 먼저 손 드신 분 마이크 보내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영업비용 추정을 봤는데 변동비에서 종업원 급여가 5개년 동안 계속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개년 동안 계속 감소하는 걸 보이는데, 제 상식으로는 영업 수익이 증가하면 수수료도 함께 증가한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비용 추정 과정을 보시면은 저희가 5개년 평균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5개년 평균치에 대한 사용 이유는 그 변동성의 증가 폭이 일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재무분석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용 급여 항목액은 올라갔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즉 평균치는 일정하다고 판단하여서 변동성이 적어서 5개년 평균치를 사용해왔고, 올라갔던 이유로는 게임덕과 같은 이제 신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어서 15년대 이후에는 점차 신사업 및 미국 법에 대한 정리를 실시함에 따라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5개년치 평균치를 사용했던 이유는 변동성에 대한 상승 하락 부분이 꾸준했기, 즉 일정했기 때문에 5개년치에 대한 평균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워 농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를 분석한 명지대학교 미르스 알토란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